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병원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왜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실제로 60대 이후부터는 병원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지금 바로 실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 5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만성질환이 두세 가지씩 겹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질환들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관리하다 보면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값이 2배, 3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약물 부작용 때문에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네 한 곳을 정해서 주치의처럼 꾸준히 관리받는 것입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전부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약 정리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약값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 많아질수록 병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관리 창구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65세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입원비와 수술비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골절 이후에 장기간 간병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낙상 예방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정기적인 시력 검사, 그리고 화장실이나 계단의 안전 손잡이 설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큰 방법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 주거 개선 사업을 이용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검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도 훨씬 커집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추가 검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병원비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진을 미루는 건 병원을 덜 가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연간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 환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느끼는 순간은 큰 병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이런 작은 지출들이 조금씩 쌓였을 때입니다. 약값이 조금 늘고 검사가 하나 추가되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생활비에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걸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프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미리 기준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비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일 때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리해두면 앞으로의 부담은 훨씬 가볍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아프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병원을 덜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미루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손보험이 있는데도 병원비 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병원비 관련 내용은 재생 목록으로 계속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